편파 방송 논란에 직면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방송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방송 이후 장장 닷새만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역대급 편파 보도 논란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작진은 본 방송 5일 만에 발표한 8월 24일 편파 보도 논란 관련 공식 입장에서 지난 8월 1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빌보드와 걸그룹 편은 이른바 피프티 사태를 통해 지속 가능한 K-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과정에서 제작진의 의도와 달리 K-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단체에서 보내온 말씀과 비판도 무겁게 듣겠습니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깊이 있는 취재로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역시나 좋지 않았습니다. 누리꾼들은 후속이 아니라 다 갈아엎고 아예 새로 찍어야지. 해당 PD 징계해라. 사안이 큰 만큼 퇴사해야 한다. 주작 방송 인증에 이제 신뢰도 다 떨어졌는데 뭘 믿고 보겠냐. 후속 방송에서 시청률 챙기고 화제성까지 챙기겠다는 거 아닌가. 후속으로 또 날 좋아하려고 그러냐. 그냥 사과 방송하고 끝내라. 사과할 거 아니면 폐지해라. 이제 안 믿는다 등 비난을 쏟고 있습니다. 피프티 편은 안 그래도 여론의 공분이 극으로 치닫고 있던 피프티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공정성과 속 시원한 사이다 보도를 기대한 시청자들이 많았지만 방송 이후 결과는 방통심의위 민원과 프로그램 폐지 국민청원 그리고 MC 김상중을 향한 비판 여론이었습니다. 이번 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속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논란은 바로 편파 보도였습니다. 마치 피프티가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것처럼 결론을 잡고 취재 방향을 잡은 듯한 보도 흐름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업계의 시선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취재한 느낌이 역력했고 방송 시간이 아무리 길지 않다 한들 최소한 이번 사태에서 불거진 중요 키워드 자체는 취재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언급했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받아 마땅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SBS의 해명 등 입장을 요구했지만 양쪽은 공식 입장문을 배포하기 전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후속 취재라는 명분을 앞세워 빈약하기 그지없는 방송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마음 상했다고 하니 유감이고 그건 사과하지만 방송 자체에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인 것인데요. 그러니 후속 취재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들쑤시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너무 떳떳하게 당당하게 닷새 만에 내놓은 입장은 이랬습니다. 덕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폐지 청원까지 등장한 상태입니다. 한때 시청자들에게 지지받던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제 없는 모양입니다.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위해 상업적인 채널 SBS이지만 공공성을 띤 지상파 채널 내 프로그램에서 알맹이 없는 편향적인 내용만 담아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팩트체크 역시 방송 이후 일각에서 정정되는 과정도 코미디에 가까웠는데요. 한 멤버의 가족이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보낸 음식을 냅다 던졌다는 언급이라든지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했다든지 등의 주장이 전해진 이후 곧바로 이에 대한 반박 주장과 팩트체크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편이 제작진의 의도 여부를 떠나 얼마나 한쪽으로 쏠린 취재를 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번 편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그동안 거의 한 번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피프티 멤버들 가족들의 입에서 나온 발언들이었는데 그 자체로는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다고는 하나 방송에서 공개된 가족들의 멘트는 그저 이번 사태에 대한 비하인드 썰로서 역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알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알 제작진과의 인터뷰 후 통편집 당한 제보자까지 직접 등장해 해명을 요구한 것인데요. 지난 8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BS 그 알 피프티 편 인터뷰에 응하고 통편집된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7월 말 SBS 그 알 피프티 편 인터뷰에 참여했다 통편집 당한 당사자입니다라며 지난 7월 초 문체부에
K-팝 템퍼링 방지법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고 관련 업계 종사 경험자로서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인터뷰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SBS 그알팀이 내부적인 입장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국민분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해명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제가 할 말은 할 생각이라며 템퍼링 방지법과 관련한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할 예정이고 인터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이곳 커뮤니티를 포함해 여러 곳을 통해 공개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보자는 인터뷰를 진행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와 작가의 명함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피프티 사태에 대한 취재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는 방송을 통해 해당 사실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는 그알 측과 인터뷰를 한 인물이 한 명 있었다. 이 인물이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멤버들의 상표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고 한다. 제작진들도 멤버들의 상표권 문제를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인물의 인터뷰는 통편집으로 날아갔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조사는 어트랙트 쪽도 했는데 왜 더기버스랑 멤버들에 치우쳐서 방송을 만든 건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안 좋은 여론 의식하고 반전시키려고 만든 방송이었다. 폐지가 답이다.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지금 폭로했으면 좋겠다 등 또 다른 폭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한데 이후 한쪽 입장을 향한 의혹과 의문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한쪽 입장을 옹호하거나 두둔하게 되면 안 그래도 눈에 불을 켜고 사안을 바라보는 대중에겐 화를 더욱 부추기는 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마치 피프티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더기버스 안성일 프로듀서 두 어른의 거대한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며 날개를 잃고 추락한 피해자라고 말해버렸습니다. 피프티를 향한 의혹은 아직도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합리적 의심들 속에 통수돌이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피프티가 피해자라는 결론을 내려고 했으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내놓았어야 했습니다. 그 아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피프티 멤버들을 향한 반감이 더욱 커진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에 관한 미담만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전홍준 대표가 내놓은 그룹이었던 더 러쉬의 제이미는 전홍준 대표와 관련한 미담을 직접 전했습니다. 앞서 같은 그룹의 멤버인 김민희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간 뒤 SNS에 답답함을 호소한 바 있는데요. 김민희는 전홍준 사장님 지지하는 여론이 왜 엉클이냐라며 전 대표는 실제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김민희는 우리 행사 많을 때도 내 친구 결혼한다고 그날은 아무것도 잡지 말아달라고 하면 다 빼줬다. 가족 여행 스케줄도 다 맞춰줘서 여행하다가 인기가요 스케줄에 혼자 먼저 귀국한 적도 있다라고 말하며 누가 봐도 망했을 때 스태프들 고생하는 게 미안해서 밥값 제한 없이 맛집 다 가고 스벅커피 매일 마셔도 아무 말 없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이후 주위선은 자신의 SNS에 그할 정도의 공실력 있고 유서 깊은 프로그램이 웬만한 연예 유튜브 영상보다도 더 어설프게 방송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좀 놀랐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주위선은 미니가 워낙 시원하게 얘기해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며칠 동안 화가 나서 못 참겠다라며 글을 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사진에서처럼 2021년 전 대표님이 회사에 놀러오라고 하셔서 갔던 기억이 있다. 너희 잘 될 수 있었는데 자기 탓이라고 후회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다시 음악하겠다고 하면 같이 해보자고 제안도 해주셨던 자리였는데라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새로 여자 아이돌 그룹 만들고 있다 하시면서 멤버들 한 명 한 명 영상 찍은 거 보여주시고 이 친구는 이런 장점이 있고 영어도 이렇게나 잘하고 하시면서 춤추는 영상 노래하는 영상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고 우리 애들 다 예쁘고 실력도 좋다면서 신나서 자랑하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게 피프티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표님 핸드폰에 피프티 멤버들 영상이 그렇게 가득했는데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그렇게 애정하는 눈을 하고 멤버들 자랑하기 바쁘셨던 분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솔직히 아예 믿기지도 않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위선은 연습시켜주겠다고 우리 세더느 지하 연습실에 몇 개월 꼼짝없이 갇혀서 재능 기부 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뒤늦게 사실을 아시고 우리보다 더 화내고 싸워주시고 속상해하셨던 일도 또렷하게 기억한다라며
전홍준 대표에 대한 미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전 대표님은 아마 지금도 멤버들이 그 알량한 속임수에 속아 공경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다. 죄송하다 하고 찾아오면 괜찮아, 그런 일도 있는 거야 하시면서 기꺼이 받아주실 생각이실 거고 여론을 이용하실 생각 같은 거 아니고 정말 그런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주위서는 다이어트 한다고 굶을 때 대표님 만난 날 오늘만 먹으라고 가수가 기운 없으면 노래 못한다고 억지로 밥 사 먹이시고 우리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하시면서 늘 아빠같이 생각하고 말씀해 주신 분이다. 그 말투, 표정 그런 걸 다 아는데 반찬을 다 집어던지고 막말해. 감실하니? 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대한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위서는 제일 나쁜 사람은 돈 냄새 맡고 남의 거 훔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휘둘려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멤버들도 안타깝고 그리고 자식들이 더 공경으로 처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욕심도 안타깝다. 이제 막 빛날 수 있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은데 참 너무 아깝다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한쪽에서는 파도 미담만, 또 다른 쪽에서는 파도 괴담만 나오는 이 상황을 대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와서 하는 후속 방송이 무슨 소용이냐는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